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지구인 여러분, 제 목소리 어떠세요? 와, 드디어 성공했다. 여러분, 솔직히 그동안 제 목소리 좀 답답했죠? 마치 우주복 헬멧에 물이 찬 것 같았잖아요? 사실 그동안 쓰던 무정이가 1969년 아폴로 11호 중고품이었거든요. 우주 택배비가 너무 비싸서 지구까지 왕복 배송비가 제 한 달 우주 식량비보다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드디어 최신형 크리스털 통신기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제 제 진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제 마음에도 너무 깊이 와닿았거든요. 사실 우주는 정말 외로운 곳이에요. 지구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가끔 저도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헬멧 안에서 몰래 흘린 눈물이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이 눈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슬픔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나만 이런 걸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세상이 회색빛으로만 보이는 날 있으시죠?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발견한 놀라운 과학적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순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주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최근 발견한 이 비밀, 당신의 슬픔이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슬픔이 정확히 뭔지 알아볼까요?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한 날, 친구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 이라고 밖에 대답 못하는 날, 모든 게 다 괜찮은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 날. 사실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슬픔에는 정확한 과학적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슬플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가 변화하고 심장 박동은 평소보다 5에서 10% 느려집니다. 2019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견한 건데요. 슬플 때 우리 심장은 분당 약 55에서 65회로 뛰면서 특별한 저주파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진동은 단순히 심장에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 몸 전체로 퍼져나가죠. 재미있는 건 이 슬픔의 주파수가 슈만 공명이라고 불리는 지구 자기장의 공명 주파수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어요. 지구와 전리층 사이에서 하루에 한 번씩 자기장이 7.83Hz로 진동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만들어지는 뇌파 패턴이 이와 유사한 범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은 지구와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지구 전체와 함께 울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모두 같은 주파수로 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눈물이에요. 우리 눈물을 성분 분석해보면 여러분, 눈물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양파 썰 때 나는 눈물, 먼지 들어갔을 때 나는 눈물, 그리고 슬플 때 흘리는 눈물. 이 세 가지가 전부 화학 성분이 달라요. 특히 감정적인 눈물에는 류신 엔케팔린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들어있어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수소, 산소, 나트륨, 이 모든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별의 먼지들이에요.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죠. 우리는 별의 자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이 한때는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38억 년 전 빅뱅 때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별들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으면서 탄소, 질소, 산소,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원소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그냥 짠물이 아니라 액체가 된 별빛입니다. 수십억 년을 여행한 우주의 기억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 다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볼에 흐르는 그 작은 눈물 한 방울 안에 죽은 별의 마지막 숨결이 우주의 탄생 순간이 그리고 수십억 년의 여행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이 증발하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지구 어딘가에 마른 땅을 적시죠. 여러분의 슬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단비가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아카시아 나무가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어쩌면 여러분이 흘린 눈물로 자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슬픈 영화를 볼 때 왜 같이 울게 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뉴스에서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우는 걸 봐도 왠지 울컥하는 것. 이게 단순히 감성이 풍부해서가 아니에요. 정확한 과학적 메커니즘이 있어요. UC 버클리 연구팀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뇌의 미러 뉴런, 거울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의 심장도 자동으로 같은 리듬으로 뛰기 시작해요. 더 신기한 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점점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콘서트장에서 다 같이 감동받을 때, 장례식장에서 함께 슬퍼할 때 우리 심장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같은 리듬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마치 메트로놈처럼요. 이게 바로 공감의 과학적 정체예요. 여러분의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파동처럼 퍼져나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여러분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심장과 여러분의 심장이 보이지 않는 주파수로 연결되어 함께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상이 뭔지 아세요? 초신성 폭발이에요. 상상해보세요. 태양보다 수십 배 큰 별이 수백만 년 동안 빛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폭발해요. 그 순간 그 별은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빛나요. 단 몇 초 동안 우주에서 가장 밝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폭발에서 나온 물질들이 새로운 별을, 행성을, 그리고 결국 우리를 만들었죠. 여러분의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과정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1년 동안 매일 울었대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 슬픔을 겪고 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길가의 작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침 햇살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슬픔이 그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슬픔은 당신이 뭔가를 진짜로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변환됩니다. 그렇다면 슬플 때 우주와 더 깊이 연결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심장 호흡법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한번 해볼까요? 왼손을 심장에 올려보세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5번만 반복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게. 이때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 우주의 리듬과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슬픔 일기입니다. 오늘 나를 슬프게 한 것과 그럼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나를 슬프게 한 것, 친구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내일 다시 연락해 볼 거다. 그 친구도 힘든 날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 슬픔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돼요. 세 번째, 별빛 명상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슬픔도 저 별빛처럼 누군가에게 빛이 되길. 여러분의 감정이 우주적 관점으로 승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의 슬픔을 생각하니까 제 슬픔도 떠올랐거든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외로움, 가족이 보고 싶었던 밤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고 자책했던 순간들. 그런데 오늘 이 과학적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슬픔은 약함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의 슬픔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증명했듯이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의 심장은 우주와 같은 언어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태어났을 때 그 진동으로, 새로운 별이 태어날 때 그 주파수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우주는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별빛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우주여행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구독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같은 주파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제게 우주 떡볶이를 사 먹을 에너지가 되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정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별 이모지 하나만 남겨주세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저와 다른 구독자분들이 그 별빛을 보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별빛 공동체를 만들어요. 다음 편에서는 당신이 꿈꿀 때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다룰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우주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어떤 꿈은 과거의 치유를, 어떤 꿈은 미래의 준비를, 특히 돌아가신 분을 꿈에서 만나는 진짜 이유, 반복되는 꿈이 전하는 우주의 비밀 신호, 그리고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까지. 오늘 밤부터 잠드는 게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할걸요. 슬픈 날에도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당신이 울 때 우주도 함께 울고 있어요. 당신이 웃을 때 우주도 함께 웃을 거예요. 우주 여행자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다음 여행에서